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한재중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행정국 주요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25년 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뜻깊은 자리입니다. 행정국 전 직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구정에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령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문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국정화 스마트 정보과장입니다. 김부석 민원요건과장입니다. 이상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 전 직원들은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원활한 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재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령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보령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25년도 4분기 추진 실적 및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 전반적인 행정지원 업무 운영, 안정적인 조직관리, 직원 후생복지 및 교육, 의회와의 소통 협력 업무 등 원활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도 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5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추진으로 4분기에 구청사 시설물 공사와 본관 의회동 별관 소규모 유지보수 등 구청사 환경 개선 및 시설물을 보수하였고 11월에는 정기 안전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전체 사업 대비 예산 집행률은 99%입니다. 구청사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30회 국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1일 은평 국민의 날을 기념하여 2025년 10월 24일 불광천 특설 수상무대에서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원장 낭독과 은평구의 활동을 담은 식전 영상 상영, 축하 공연 등으로 국민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국민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육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직원들이 자녀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분기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사용 인원은 총 256명으로 육아휴직자 업무 대행 수당을 110만 원 지급하였으며 한심기재 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조직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체 직장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4분기 추진 실적은 기본교육, 기타 교육,
직원 자율 현장 체험 교육 등 9개 교육과정에서 43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 역량 강화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은평구와 은평구의회 소통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4분기 추진 실적은 구의회 의사 일정에 따라 제310필의 임시회, 319회 정례 기간 동안 총 70건의 안건 처리와 의정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소중한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조치 결과를 구두 설명 및 검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구의회 요구 자료 총 239건에 대해 내실 있는 구두 설명 및 검토 결과를 제출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 소통하여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 구청사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2025년도와 마찬가지로 구청사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역은 구청사 환경 개선 및 노후시설물 보수와 구청사 시설물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이며 사업비는 총 5억 1,750만 원입니다. 2026년에는 구청사 방수공사, 의회동 냉난방기 정비 등 시설물 보수와 구청사 기계설비 성능 점검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시로 내부 시설물을 점검하고 가스 및 전기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예방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및 상시 유지 관리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과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유연근무제로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사용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자유로운 육아시간 활용으로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정기 인사 시 육아휴직으로 결혼이 발생한 부서의 인력 배치와 정기 인사 외 육아휴직으로 결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임기제 지원 및 복직자 정보를 수시로 하며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마음 편히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직원 역량 강화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직무 능력 향상 및 자기 개발 등 다방면의 능력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여 직원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신규 직원을 포함하여 저연차 기본교육, 팀장이나 실무급 전문화 과정 등 직무 전문교육, 멘토링, 온라인 독서 등 소양교육, 직원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자율 현장 체험 교육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총 9천만 원입니다. 2월까지 교육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간 운영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은평구의회 소통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은평구와 은평구의회 간 소통 강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의회 의회 운영 기본 일정에 따른 원활한 회기 진행 추진과 구의회 자료 요구에 대한 내실 있는 답변 및 의정활동 지원, 각종 현안에 대한 활동 지원 및 협조 등입니다. 구정에 대한 구의회와 소통하며 협력관계 구축과 국민 중심의 정책 실현을 통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4분기 추진 실적 및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 부서 소관사항에 해당되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당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정보 및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분별하고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 제공을 추진하기 위해 요구자료 처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한 자료 제출을 통해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절한 국내 여비 편성 요구건입니다. 국내 여비 예산 편성 시 실집행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편성하겠으며 예상 집행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여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웃음이 장려 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건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응대하고
상의회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건입니다. 먼저 야간 동물사체 처리 계약 비용 산출 재검토 관련입니다. 2025년부터 동물사체 처리 용역 사업비 편성 시부터 유류비 등 산출 내용을 조정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향후에도 촬영 비용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 산출 전반에 대해서도 사업 여건과 운용 실태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휴양시설 복지 관련입니다. 2026년도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금 상향에 대해서는 2025년도와 동일하나 추후 구 재정 여건과 예산이 확보된다면 직원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령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행정복지위원회 복귀 우선 축하드리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 내용에 말씀하신 거 외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그 은평구청 1층에서 근무하시는 그 도서관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 사서분들 문화관광과 소속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으로 네, 공무직으로 네, 예. 공무직입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처음에 채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도서관 사서직에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처음부터 공무직으로 채용되신 건 아니고요. 상용직으로 상용직으로 하다가 전환이 예, 됐습니다. 예, 전환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이제 행정지원과 소속인데 문관과에서 전반적인 어떤 운영을 하는 거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사실 이분들이 왜 같은 일을 하는 사서인데 공무직으로 채용됐을까 여전히 좀 그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좀 내용을 좀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1층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 2명 맞으시죠? 네. 네, 2명이시고 이분들이 2002년도에 상용직으로 채용된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서에다 자료 요청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20년 전 자료인데 좀 찾아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한데 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중간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계기에 대한 자료는 아직 없나요, 혹시? 처음에 채용될 때는 2002년도고 네. 전체적으로 처음에 그 사람들이 도서사랑 처음에 주차관리 주민자치과에서 도서사랑방 운영 요원이었습니다. 네. 네, 2001년도에 그리고 2002년도에 이제 관리부서가 또 전환이 되면서 현재는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돼 있는데 채용 인원 대비해서 두 분들은 사서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상용직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개념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어떤 자료가 사실 있으면 좀 납득하기가 좀 저희도 좋을 것 같은데 어저께 한번 의원님께서 찾아봐 말씀하신 게 주시겠습니까? 있어서 네.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데 네. 이 당시에는 전자결제 문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문서를 찾는 대로 의원님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그걸 봐야 조금 제가 이제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요 얘기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보인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공무직이지만 사서는 맞으세요. 그냥 사서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제보가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사서의 기본적인 역할이 도서의 어떤 대여 반납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구매도 해야 되고요. 바코드 부착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사서분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도서관 관련된 운영 및 문화 행사거든요. 행사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3년간 문화 행사를 기획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요. 네, 지금 한 건도 없고 그리고 이거 그냥 제보사항에서 저도 좀 확인해보는 사항이긴 한데 이분들이 단순한 대여 반납을 하고 나머지 외적인 일들 예를 들어서 뭐 도서 구매라든지 정산은 담당 공무원이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지난번에 제가 몇 번 거길 지나가 봤을 때 사서분들이 안 계시고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네, 그런 점은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력 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네. 조금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들이 어쨌든 문관과에서 일하시는 사서분들과 업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급여가 차이가 꽤 나는데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거의 이제 지금 현재 공무직은 호봉이 올라갔기 예. 때문에 예, 호봉제에 따라서는 뭐 많이는 뭐 한 150, 200 정도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공무직인데 지금 초과 사호봉이세요. 2002년도부터 안 쉬고 근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급여가 457만 2,100원이시고요. 네. 같은 업무를 똑같이 하시는 일반 사서분들 기본급이 200만 원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순회사서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240만 원 정도 되세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시면 이 정도 차이가 나서 좀 이것도 한번 공유를 일단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뭐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 이분들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관내 큰 도서관이든 아니면 뭐 공공 작은 도서관이든 사립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서분들이 부족해서 사실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저희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께서 힘을 좀 써주셔가지고 그 도서관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작은 활동가들을 이제 예산을 겨우 확보를 하긴 해주셨어요. 근데 좀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희 그 1층 도서관에서 지금 이제 일하시는 그 사서분들을 좀 다른 쪽으로 돌리고 그쪽은 저희 활동가들로 사실 좀 대체를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네, 그런 제안들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기존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공무직 두 분 이분들을 그 공공순회사서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경력도 20년이 좀 넘으시고 급여도 저희 거의 구청에서 넘버 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저는 좀 일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을까요, 혹시? 의원님의 저기 뭐 검토하시고서 주신 네네네. 말씀은 저희가 지금 이제 들었는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네네. 그 도서관 업무에 사서직이라든지 일반 뭐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네. 그 관내 도서관들은 직접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의 팀이라서 도서관 팀에서 운영을 하지만 네. 그거는 위탁을 주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민간 위탁금으로 나가는 분야이고 네.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작은 도서관은 구청 안에 있는 도서관으로 네. 공부직으로 하는데 그 도서관의 뭐 임금 차이라든지 근무 조건은 그 관련 부서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 운동을 해서 좀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은 사실 그걸 드리고 싶었는데,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관과를 한번 좀 조율을 해서 네, 지금이 연초이기 때문에 연초에 세팅만 잘 되면 계속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오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은평구하고 은평구의 소통 협력 체계 강화에서 19분 의원님들이 5분 발언도 하셨고 구정 질문도 하셨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 100%예요. 100%인데 맨 위에 제가 그 31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인사청문회 조례 이행 촉구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저는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는 집행률이 100%네요. 여기서의 죄송한데 집행률은 예산에 대한 집행률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그 집행률이 100%라 한다 하면 네.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썼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그 은평구의 소통 협력 체계로 편성한 예. 예산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보시는 책자라든지 책자 제작비하고요. 그 그다음에 공문서라든지 네, 뭐 이런 공문서 거. 이런 거 제작비 예산하고 그러면 네. 그거 놔두고요. 네. 그 집행부하고 입법부 간 의정 활동의 활동에 대한 어떤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인데요. 그 외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준비하여 구두 설명이나 공문서 제출을 239건을 했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이 어떤 5분 발언을 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표로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문서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올려주신 건가요? 지금 이거는 4분기에 예. 318회 임시했던 거랑 319회 정리했던 거에서 예. 의원님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건을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어찌됐든 네. 5분 발언에 있어서 어떤 답변을 줘야 되는 그런 의무나 강제 조항은 없어요. 네.
근데 강제 조항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긴밀하게 어떤 소통이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5분 발언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구두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이니까 이러한 의견들로 의원님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 조례형 촉구를 그래도 말씀을 건의하셨고 해당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에다가 저희가 내용을 전달을 해서 어느 정도는 계속 지금 현재 의원님도 주신 내용 중에서도 완료된 것도 있고 또 내용상 장기 검토할 사항도 있고 추진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와요. 네. 뭐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 보류를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은 오지만 지금 5분 발언에 대한 거는 거의 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뭐 저한테만 안 주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딱 얼핏 봤을 때는 은평구하고 의회 간 소통 협력 체계가 엄청나게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집행률 100%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떤 소통이 긴밀하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5분 발언을 한 의원으로서는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올해는 5분 발언이라든지 의원님께서 주신 거를 더 소중하게 또 생각을 해서 저희가 부서에다가 처리 결과라든지 어떻게 할 거라든지 그런 계획서 같은 거를 뭐 답변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부서에다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이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답변을 뭐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네. 근데 그 의원님들의 하시는 5분 발언의 취지는 그래도 뭔가 어찌됐든 은평 구민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뭐 답변할 의무가 없다라고 그냥 아예 과장님께서 못 박는 거는 좀 그렇고요. 물론 강제성은 없는 거는 저도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어찌됐든 구하고 의회 간 어떤 소통이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뭐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표를 올려주시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지적을 한번 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렇게 어찌됐든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어떤 성실 의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 의원님 말씀 잘 듣고요. 추진사항도 그렇고 더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정과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해마다 우리가 직원 역량 강화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예. 예,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 역량 강화 교육 훈련은 작년하고 지금 똑같이 예, 이번에 예,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그죠? 그런데 작년 예로 들어보면 네. 지금 그 직원 역량 강화가 직무 전문도 있지만 자기 개발 같은 그런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인문이나 소양이나 이런 자기 개발 이런 프로그램에는 많이 이제 그 훈련들을 교육들을 하셨는데 직무 전문 분야 부분에는 1년에 뭐 지금 팀장급 리더십 딜레마 교육이 46명, 네. 그다음에 실무 리더십이 26명, 업무 성향 진단 워크숍이 15명. 뭐 이렇게 굉장히 미미하게 예, 프로그램을 예,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5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6급 이하가 그러면 거의 1,4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지금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미미하다. 인원이 너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년도하고 그 직장 교육 훈련 예산은 실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동일해요. 의원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네네.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육하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직무 전문 교육은 팀장급 이상 리더십이라든지 뭐 신규자들은 또 신규자들의 교육이 있고 그러니까 신규 교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그래서 네. 팀장급 리더십이라든지 뭐 실무 리더십, 그 다음에 뭐 업무 성향이라든지 예산 네. 보조금 실무, 그 다음에 이런 기본 교육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돼서는 거의 뭐 1,400명 신청을 어쨌든 했지만 올해도 조금 그 팀장급 이상 해서 한번 관리자들하고 다시 한번 교육이 좀 내실 있게 다시 또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 교육의 목적이 지금 조직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네, 예, 또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그런 교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또 팀장님들은 특히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성실해야 된다고. 그래야 밑에 직원들이 고생을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팀장님을 보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또 동기부여가 돼야지 열심히 네. 또 밑에 직원들도 하위 직원들도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피해는 결국은 하위 직원들도 물론이지만 주민들한테 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그 지금 그 팀장님 이하 여러분들 보면은 각 동에도 그래요. 팀장님들이 오시면 정말 그분들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시는 그런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또 아닌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직원들이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직무 전문 교육 이 부분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고 네. 좀 교육을 좀 더 독려하셔서 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 전문가시죠. 팀장급 정도 되면 네. 예 그동안 뭐 근무를 오래 하셨고 그런데 각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뭐 2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이제 계속 그 과를 이동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이번에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실은 팀장들도 애로사항들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 저희도 네. 이제 신규자들 교육만큼 직무교육도 좀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더 내실 있게 좀 준비 좀 잘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또 뭐 그 뭐라고 휴직이나 이런 게 많아서 네. 밑에 직원들이 없을 경우에는 팀장님들이 또 실무를 다 하셔서 굉장히 힘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무 교육을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네, 예, 좀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좀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많이 좀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령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경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2025년 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자료 13쪽 응암 제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응암 2동 복합청사는 지난해 12월 사업부서 관계자와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건립에 필요한 특교세 9억 원과 특교금 16억 7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은 15.9%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기본 및 실시 설계 보완기간 확보로 관련 용역비 일부가 사고 이월되었고 작년 말에 교부된 특교세와 특교금이 총 사업비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14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4분기 실적으로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결정하는 참여장을 마련하였으며 2026년 본 예산안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학교를 운영하여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 역량을 강화하였고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 참여 예산제도 성과평가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특효세 5천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서울시 찾아가는 주민자치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의 사무국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과 성과 공유의 운영 가이드 교육, 현장 지도 점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16개동 주민자치의 성과 공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운영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조 지역협치 및 마을 공동체 운영 지원입니다. 4분기 실적으로는 은평구 협치회의 1회, 협치은평구 추진단회의 1회, 주민참여 유관조직 연석회의 및 협치 교육을 운영하여 민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4차 은평구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협치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실행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5년 지역협치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여 협치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공동체 활동 거점인 어울마루와 모두의 공간 스페이스 공감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1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은평구 자원봉사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정책과 현장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청소년 친환경 실천 프로젝트를 3개교 45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의 환경의식 제고와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동자원봉사 캠프 공모사업 16건과 자원봉사단체 공모사업 11건을 운영하여 지역 기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였고 은볼리 거점 운영 및 자원봉사 카드 4,087건을 발행하여 자원봉사 실적 관리와 참여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4쪽 응암 제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응암 2동 복합문화센터는 응암동 백년산 해모르 아파트 앞 소공원 내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 하반기 공사를 발주하여 2028년 6월 준공 및 개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화된 동청사를 신축함으로써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5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사업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청소년 참여예산 운영단을 운영하여 세대별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과 소통을 상시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예산 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제한 공모와 공론장 운영, 주민참여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발굴, 반영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총회 개최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56쪽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의 임원진, 간사, 연임 및 신규 위원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26년도 마을의제 발굴, 주민총회 운영, 성과 공유회 등 전반적인 운영 가이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시범동 제5기 및 확대동 제4기 구성을 대비한 은평형 주민자치학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57쪽 지역 협치 및 마을 공동체 운영 지원입니다. 협치 인식 증진 및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협치 교육을 운영하여 협치 환경을 조성하고 은평구 협치회의, 협치 은평구 추진단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 증진 및 협력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역 협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 공동체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 거점 공간을 운영하여 마을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자원봉사 센터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동단위 자원봉사 캠프 및 자원봉사 인정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한 은평구 자원봉사자 지원 시스템 은볼리를 운영하고 청소년 봉사학습 실천 학교를 통해 미래 세대의 자원봉사 참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교육과 봉사단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은평 자원봉사 V데이와 자원봉사자 날 기념식을 통해 일상적인 자원봉사 참여 확대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인 여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집행액에 맞춰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그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아까 제가 감사 담당관에도 질의했었던 건인데 저희 동 자치행정팀 업무 보니까 동 주민센터 LED 전간판 관리 있습니다. 그것도 그 해당 업체가 그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체크해 보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면 좀 같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 그 응암 이동 그 복합문화센터 새로 지금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 중간에 보고에도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최근 마지막 보고에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공원 녹지 조성 관련돼서 제가 봤습니다. 그 녹지 조성돼서 보니까 전혀 우리 응암 이동하고 관계가 없는 식물들을 좀 많이 심고 그다음에 좀 저가 식물들이 많이 식재가 되는 걸로 제가 봐서 그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도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시공사가 제가 일전에도 그 환경 공원 녹지나 그 환경 그 녹지 식재 관련돼서는 공원 녹지과 해당 부서랑 좀 긴밀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공사에게도 부탁을 해놨는데 단 한 번도 시공사하고 논의가 없었다라고 공원 녹지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측에는 말씀을 하셔서 공원 녹지과랑 협의를 좀 하거나 아니면 식재에 대해서 논의를 좀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 해당 소관 부서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 그 우리가 최종 용역 보고회 이후에 공원 녹지과랑 추후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우리 이제 건축물이 들어가는 그 주변이 이제 녹지가 형성이 되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좋은 나무나 이런 게 식재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응암 이동은 메바이 마을이지 않습니까? 좀 그러니까 그런 특색을 좀 심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대조동 같은 경우는 대추 마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응암 이동에 대추 나무를 좀 여러 개가 식재되어 있는 걸 보고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좀 그 동 특색에 맞는 거를 심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저희 그래서 응암 3동은 달의 마을이어서 달의 나무를 심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도 신청사 관련돼서는 뭐 이런 식재가 있을 경우는 그 동의 특성에 맞게 좀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주민자치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 사무국장님 구청에서 저희 이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기존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행하고 있는 방식인 뭐 사무국장을 구청에서 직접 채용해야 된다라는 걸로 논의가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현재 많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좀 이렇게 그 사무국과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좀 사무국장과의 소통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에 대한 전반적인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특정 동은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 해당 특정 동의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갑질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필이면 그 특정인이 좀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제가 해당 동은 따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전반적인 감사나 조사를 한번 나가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무국장님들이 본인의 경력 한 줄 적기용으로 우리 은평구 각 동에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봉사를 하셔야 되는데 한 줄 적기용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문은 이제 지방선거 시기다 보니까 사무국장님들 중에서도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막 언급이 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진정 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였을까? 아니면 경력용 한 줄 적기를 위해서 들어오신 걸까라는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한두 분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면 저는 좀 더 좀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좀 난감하거나 난처할 것 같으니 좀 제대로 된 점검이 이번 기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은 사무국장님들이 기간제 이제 근로자로 선발을 저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업무적인 역량이나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봐서 채용을 하고 동별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뭐 16분이니까 그 역량이 다 뭐 역량의 차이도 일부 있을 수는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 동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시니까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또 알겠고 저희가 이제 사무국장님들의 그 뭐 어떤 업무 역량이나 안 그러면 그 주민자치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매월 교육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고 또 사무국장님의 역량이 나날이 조금씩 이렇게 더 높아지는 것도 실제로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한테 이제 따로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 제가 한번 내용을 들어보고 저희가 또 사무국 운영이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사무국장 기간제 도입을 해서 1년 좀 지났는데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잘 계속해서 잘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사무국장님들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해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력이 좀 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에도 더 올해는 더 여러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교육에도 더 힘쓸 예정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영 이동식입니다. 전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우리 역량 강화 교육 부분이 지금 사업명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6가지의 지금 그 교육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거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맞나요? 6가지요? 네, 주민자치 간사 사무국 실무교육부터 해가지고. 네, 실무교육 네. 그다음에 양성교육, 네네. 실무교육, 뭐 회계교육만. 근데 그 우리 사업비 예산 중에 2,851만 8천 원에 관련해서 지금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지금 그 워크숍 빼고? 그냥 워크숍 비용 아닌가 이거? 워크숍은 135만 원이고요. 99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990하고 1,500 해서 990에
2026년도에 2,600만 원이 지금 교육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네, 예. 그 중에 135만 원 빼고는 다 교육에 역량 강화 교육이에요? 역량 강화 교육에? 2천만 원 정도가 교육. 역량 강화 교육에 잡혀 있다고요? 여기 저희 교육 전체 다해. 그러니까 워크숍 빼고요? 네, 워크숍은 빼고요. 사무국 실무자 양성 교육 누가 합니까? 저희 담당 주무관이죠. 예, 예. 회계 교육 담당 이거 교육 누가 합니까? 그것도 저희 그렇죠. 외부 강사랑 주무관이랑 같이 뭐 그때 따라서 네네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사무국장 실무 교육도 마찬가지죠. 담당 주무관이 하시는 게 맞죠. 네. 근데 어떻게 2천만 원이랑 교육비가 들어간지 그거 한번 그거대해서 한번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네. 내용 따로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기 그 연력개동 그 현장 지도 점검 관련해서 네. 지금 그 180건 정도의 지적건이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뭐 단순 실수로 인해서 지금 거진 뭐 증빙자료 누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네. 이런 누락에 대한 그 교육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락이 많이 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일단은 지출하는 건수가 많고 네, 이제 한 뭐 8,900건 뭐 이렇게 지출하는 건수 중에 네, 뭐 증빙이 누락된 것도 일부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이니까 전산 네. 시스템을 쓰거든요. 예, 예, 예. 보템이라고 거기에 뭔가 이제 입력 같은 거에 조금씩 실수들이 있었던 건이라 네, 실제적으로 이제 숫자는 이렇게 좀 많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게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러한 실수도 이제 점점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그러니까 사례도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 네.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건수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는 이거 사무국장님이 하십니까, 간사님이 하십니까?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이 하시죠. 그러면 사무국장님들에 대한 약간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교체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지 교체 부분이 또 바뀌면 또 이런 사고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인수인계서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계속 업무 지도를 하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매월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엄청 네. 자주 하는 건데 그거를 매월 아예 직무 교육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뭐 요거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주시고 저기 그 우리 행정 쪽에서 관련해 가지고 그 지금 녹건동, 대조동, 진관동이 올해 지금 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에 대해서 네, 네. 나온 부분이 지금 이게 고의가 아니고 이제 단순한 착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수수료가 뭐 과소부과라든지 증지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 개만 잡았는데도 세 건만 했는데도 세 개동만 했는데도 지금 41건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200건이라는 정도가 나온다고 봤을 때 이거는 계속적인 지적인데 이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행정의 미흡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 부적정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올해 이게 감사했던 거. 아마 그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면제 본인-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분실했을 때는 네, 예. 본인 과실로 분실했을 때는 이제 발급 수수료가 있고 이제 나머지 훼손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자연훼손분은 저희가 그냥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데 네. 그 본인 과실 훼손은 또 수수료 부과하고 막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디테일이 있는데 있습니다. 네, 이게 디테일이 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는 네. 지속적으로 이게 은평구뿐만 아니고 모든 지금 지자체가 문제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수수료가 면제였는데 제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나 뭐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분들이 교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런 미흡함이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 거예요.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네, 예. 정확하게 저희가 정해서 그러니까 법에
법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전 동에 전파를 하고 네. 직원 교육도 비슷한 실수가 안 생기도록 조만간에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실시를 하셨는데 매번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간략하게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뭔가 좀 디테일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5년도에도 주민자치회 지도 점검을 하셨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한 150건 정도가 지도 점검에 걸린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2024년도 점검했을 때는 한 600건 이상이 나왔고 예, 660건. 작년 말에 점검했을 때는 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증빙 누락이나 뭐 큰 건은 없었고 180건 저희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그 660건은요. 그 한 해 동안이 아니었고요. 사무국 운영을 한 시점부터였기 때문에 거의 한 3년치였을 걸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고요. 3년치가 조금 안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주민자치회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동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좀 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현재 인원이 거의 50명이 채워진 동이 거의 없죠. 네, 동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그만두고 다시 들어오고 한 동이 꽤 있었죠, 작년에. 6개 동. 6개 동이죠. 예, 그런 부분을 볼 때, 점차적으로 자리 잡아가겠지만, 아직은 시행착오를 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저는 여전히 지금 그 현장에서 보면, 새로 들어오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바라볼 때 그냥 공무원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거의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주민자치회가 그 행정에 종속되는 부분을 뭔가 좀 핸들링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뭐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현장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는 걸 보는 의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지금 급여가 거의 한 6억 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지금 총 네, 그 정도 네, 그 네, 정도 되죠. 연간. 행정 편의상으로 해서 어떤 업무의 역량은 좀 높아진 거는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역량은 좀 올라간 건 맞는데 어떤 주민 입장에서 바라볼 때 주민의 어떤 자기 결정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 부분은 오히려 하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는 이 사무국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딜레마가 좀 되긴 해요.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뽑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뽑아서 파견을 내보내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어떤 딜레마는 여전히 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되진 않겠지만 조금씩 바꿔나가는 노력을 좀 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협치 및 마을 공동체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금 공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울마루하고 스페이스 공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내용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예산 그 세부 내역에 있어서 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그 지도점검 주민자치회 지도점검 내역까지 해서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과평가 최우수상 받으신 거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25개구 중에서 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 구가 많지 않은데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계자분들이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더구나 주민자치의 법제화가 지금 본회의에 이제 상정돼서 지금 준비 중 법 개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운영되니까 법제화에 대한 따라서 우리 은평구가 더 빛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박세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의 구성이 지금 많은 어려움도 있고 사무국장에 관련돼서도 관련된 업무 수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무국장을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뽑지 말고 주민자치 회장님들과 함께 같이 채용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예, 듭니다. 그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예,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 정보과장 예, 국정화 스마트 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 정보과장 국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늘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스마트 정보과의 2025년도 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은평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의 정보 격차 해소와 디지털 활용 역량 향상을 목표로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4분기에는 35개 강좌 총 3,731명의 교육을 수료하였고 4분기에 예산 집행액은 약 3,800만 원이며 누적 집행액 7,3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8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시스템 교체 사업입니다. 행정망 백본 스위치와 네트워크 스위치 등 19대 웹 방화벽과 보안 패치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망 인프라를 구축 완료하였고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사업비 2억 9,800만 원 중 약 2억 8천만 원을 집행하여 94%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노후 통합 백업 시스템 및 통신 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전자문서와 행정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후된 백업 시스템과 통신 장비 교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백업 용량을 대폭 증설하고 본청 교체 장비를 원격지 백업 장비로 재활용하여 재난 재해 상황에서도 행정 업무가 중단되지 않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은 6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총 사업비 3억 1,700만 원 중 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스마트 도시 리빙랩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과 함께 도시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0월이고 4분기 추진 실적으로는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완료 보고회 및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3,200만 원 중 3,040만 원을 집행하여 95%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지원 사업은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현안 업무와
정책 결정 과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분기에는 과제로 선정된 은평구 중장년층 일자리 현황 분석과 은평구 주요 상권 분석을 수행한 뒤 결과 보고를 완료하고 전부서에 공유하였습니다. 4분기에 총 사업비 2,500만 원 중 870만 원을 집행하여 누적 집행액 2,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정보과의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디지털 교육 강화, 노후화된 정보통신 보안 인프라 선제적 교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은평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 속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등 총 70개 과정을 운영하여 은평문화예술회관과 응암삼동 주민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단순 사용법 교육을 넘어 모바일 앱 이용 방법, 점점 고도화되는 디지털 사기 예방, 식당, 카페, 키오스크 이용 등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노후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시스템 교체 사업입니다. 현재 구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을 연결하는 행정장비 중 다수가 내용연수 경과 및 제조자 유지보수 종료 상태로 장애 발생 시 행정 업무 중단 위협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백본 스위치 등 정보통신 장비 14대와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 장치 등 부대 장비 6대를 교체하고 차세대 정보보안 장비를 교체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장비와 낙 보안 장비 도입을 통해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사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이고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5페이지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 노후 스토리지 교체입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전 부서 직원이 매일 사용하는 핵심 행정 시스템으로 현재 스토리지가 2018년도 도입되어 노후화되었습니다. 성능 저하와 장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기존 28TB에서 35TB로 용량을 증설하고 노후 문서 유통 보안 서버를 가상화 서버로 전환하여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을 함께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 확보, 기록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로 행정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고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은평형 스마트 쉼터 운영입니다. 현재 관내 버스 정류소 11개소에서 스마트 쉼터를 운영 중이며 미세먼지, 한파, 폭염 대응은 물론 실시간 교통정보와 구정 홍보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협력하여 스마트 쉼터 유지관리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스마트 도시 관련 시스템과 통합 유지보수 방식으로 운영해 예산 효율성과 관리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유지관리비로 1억 3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2026년에도 3월까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발주를 하여 5월까지 현업 부서 분석 수요 조사를 거쳐 11월까지 과제 분석 수행을 하고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이를 통해 경험이나 관행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스마트 정보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화 스마트 정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광 1, 2동의 이경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스마트 쉼터 그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새로 신규 설치? 신규 설치는 지금 예산이 없죠?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예산 때문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장소 때문에 없는 겁니까? 예산 때문에 예산. 없기도 하고 장소도 그렇게 장소가 조금 이렇게 좁아도 이게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좀 기부 체납을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 위치를 좀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진행상이 좀 나오는 대로 한번 의원님께 아니,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 10개 정도면은 글쎄 그것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갑자기 건물 같은 게 하나씩 툭툭 들어서고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고 또 이제 뭐 인도 쪽에 설치를 하다 보면 뭐 인도에 다니는 뭐 자전거라든가 뭐 이런 분들의 뭐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폭염이나 한파 대비해서 굉장히 주민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구민을 위해서 더 늘려야 된다라고 갑자기 저도 생각이 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개 정도 돼 있으니까 예산이 좀 어떻게 확보가 되든 하면 올해 예산 뭐 추경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후 백업 통합 백업 시스템 이게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서 뭐 저장이 되는 데이터들을 따로 백업을 하는 장치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 이 은평구 관내에 저 뭐라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네, 저희 전산실에 이제 지금 백업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을 한 거고요. 그거를 또 원격집 백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용산구청에 똑같이 백업본을 같이 이제 그 매일매일 백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은평구께 용산으로 가요? 네, 용산에. 용산으로 가고. 예. 그러면 그 뭐더라 대전에 있었던 국가정보자원 그 데이터 센터인가요? 네, 뭐 네. 그쪽으로는 안 가나요? 그거는 이제 국가 시설이다 보니까 네. 지자체 쪽 시스템은 받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시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25개국 자료를 다 받기에는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자치구끼리 그 두 개의 자치구끼리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 구 데이터는 용산에 그 백업을 받고 용산은 우리를 받고 그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두 군데가 폭격을 맞았다. 그럼 다 못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거는 하나라도 줄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저는 관내가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있다라는 게 조금 불안정하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좀 멀리 떨어진 지방 도시나 이런 데하고 연계가 됐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서울 시내에서 두 개 구가 그쪽 거는 그쪽 데이터는 우리 데이터는 그쪽으로 그럼 그 두 군데가 예를 들어서 다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데이터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번 그래서- 고민해 봐야 줘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도 이제 같은 권역에 있는 자치구는 말고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제 자치구끼리 원격집 백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이 이제 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법적 상황이에요? 자치구끼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서울시 내부적으로 그렇게 뭐 법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안 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좀 국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서울시 안에 있는 게 이게 맞나 싶어요. 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굳이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서버에 저장되는 거잖아요. 백업 시스템이 네. 따로.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저는 서울 시내에 같이 이렇게 있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의원님 발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동식입니다. 저는 스마트 도시 리빙랩 플랫폼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도시 리빙랩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참여의 큰 수보로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넣었죠. 네. 네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 우리 용역을 주신 거죠? 네. 예, 용역 비용이 얼마나 되죠? 저희 리빙랩 부분은 3천만 원. 3천만 원. 네.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 스마트 서비스 지도도 만들었고 뭐 비상벨이라든지 뭐 CCTV라든지 일단은 클릭하면 위치만 나오고 네. 뭐 다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3천만 원 주고 만든 거를? 운영이요? 예. 운영은 그 홈페이지만 만든 게 끝이 아니고 네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사업을 할 경우에 이제 뭐 오프라인으로 이제 의견을 듣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예. 온라인상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온라인상의 사이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뭐 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요. 아무런 운영을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작년에 그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지 지금 네. 올해 그 앞으로 할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네. 거기에다 이제 미리 네. 공지를 하고 이제 그런 리빙랩 구성단들을 이제 모집하고 뭐 네. 그런 과정에서 또 토론이 있을 수 있고 뭐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네. 그 다음 단에 이제 운영 계획. 그 운영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그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스마트 정보과는 용역을 주는 용역을 엄청 많이 주시더라고요. 정보과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을 용역을 주는 건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네. 있고요. 이제 전문 업체에 또 용역을 줘서 또 네.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한 그러면은 두 가지 지금 정도는 용역을 그 하고 있습니다. 오픈메이트에다가 지금 용역한 게 몇 네. 년도부터 했죠? 작년에 처음 한 거- 작년? 네. 25년도, 24년도. 25년도. 24년도입니다. 24년도에 1,100만 원 용역 시작해가지고요. 25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200만 원, 그죠? 그때 24년도 했던 업체는 사실 이 업체는 아니었는데 똑같은 업체입니다. 중간에 이제 아니요, 똑같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바뀐 거거든요. 그거는. 네, 예. 원래는 다른 그러면 결과물이 업체인데. 3,300만 원의 용역이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지금 그 용역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뭐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과연 과장님이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은평구 상권 분석하고 은평구 중장년 일자리에 대해서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3,300만 원 가지고 2년간의 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아니 그 24년도 용역은 다른 다른 건이고, 거라고요? 네. 22년도 요거는- 2,200만 원에 대한 용역. 네. 그럼 이거 이건- 그래요. 좋아요. 그럼 2,200만 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했다? 그 의원님께 보내드린 거는 이제 아주 간략히 요약해둔 그 자료고요. 네. 그거서는 이제 별도로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거는-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이걸 주시면 당연히 저는 그럼 이게 2,200만 원짜리 용역인 줄 알지 그러면 뭐 틀려요, 과장님? 아니 용역 표준 계약서에다가 계약서에다가 지금 보면은 지금 7월 4일날 계약한 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계약서의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계약 대상자하고 이게
날인이 찍혀 있어야 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계약서에 날인. 요즘에 계약서는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날인은 없어도 된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 서면 자료는 제가 볼 수는 없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 2,200만 원 빼고 나머지 사무용품을 지출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 그 빅데이터 팀 전에 그 부서가 어떤 팀이었죠? 빅데이터 전에 이제 어쨌든 간에 책상이라든지 다 쓰실 거 아닙니까? 그죠? 새로 부서가 생겼더라도 빅데이터 저희가 팀이 생겼잖아요, 새로요. 영상팀이 영상팀이죠. 예, 원래 있었는데 예. 그 팀이 이제 안전관리과로 가고 네. 이제 신규로 AI 빅데이터 팀이 이제 생겼어요. 아니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기존에 뭐 제가 이 회사를 그만뒀더라도 다음 오시는 분들이 제 책상을 쓴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무용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빅데이터 팀이 새로 생기면서 지금 그 2,500만 원에 관련해서 2,200만 원 용역비 쓰고 나머지 36만 원은 강사로 쓰고 나머지 264만 원은 사무용품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사무용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뭐 포스트잇만 거의 한 28만 원치 샀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다용도 테이프가 이게 무슨 뭐 15만 원치 사가지고 이게 1년치 뭐 이런 사소한 부분도 좀 과장님이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건 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예산을 100% 활용을 안 해도 필요하지 않은 용품이라든지 필요하지 않은 돈은 그래도 이율하는 게 맞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 이게 주민들 세금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거라도 좀 챙기는 게 우리 과장님의 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같은 거 법인카드로 상품권 같은 거 사지 마시고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제가요? 과장님 말고 부서에서. 저희가요? 예. 없습니다. 스타벅스 부서 직원 경력 간담회 지급을 해가지고 15만 원어치 상품권 구매가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지원에서 6개 이제 관련된 6건에 관련돼서 분석한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2025년 12월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것을 올해 어떻게 반영을 할 계획에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하신 거는 풀 버전을 다 달라고 하시는 건지 요약본 주세요 저한테는. 요약본. 네네. 근데 이거를 부서와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3월 달에 이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전 부서에 어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실 건지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 요청하신 것들과 저희가 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점을 좀 분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자체 분석할 수 있는 것과 또 전문 업체의 용역을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그 분석한 결과는 그 해당 부서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로 공유를 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거를 또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전 부서에 공유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그 도출을 해서 부서에서 어떤 그 사업 효과를 거뒀는지 그것까지는 아직은 확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점이 또 궁금하실 것 같으니 올해부터는 그 과거에 이제 분석했던 그런 그 결과를 부서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행정에 접목시켰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네. 거를 하겠습니다. 사실 분석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것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 그럴 때 26년도에 또 분석할 계획들이 선정을 아주 3월 때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토대로 이제 또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AI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평구의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스마트 정보과에서 이것에 대한 관련된 뭐 빅데이터도 있고 팀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의해서 우리의 그 주민 서비스들이 어떻게 형태가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전부 교육이 그냥 직원 교육이 그냥 어떻게 내가 AI를 사용할 것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측한 미래의 예측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서비스에 대한 형태 변화 그리고 거기에서의 주민 공무원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 관계 중심에 있어서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가치 실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고민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26년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스마트 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화 스마트 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석 민원여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건과장 김부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4사분기 민원여건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0쪽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4사분기 추진 실적은 특임 민원 발생 상황 모의 훈련, 참여형 스티커 및 QR코드를 활용한 민원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실을 운영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누계는 총 사업비 940만 원 중 85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0.3%입니다. 두 번째 31쪽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4분기 추진 실적은 은평 성모병원의 무인 발급기 한 대를 신품으로 교체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에 녹번동 주민센터 발급기 한 대를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누계는 구비 1억 1,400만 원 중 1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8.8%입니다. 다음 32쪽 안심상소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4분기 추진 실적은 1,132건을 접수 처리하여 누계 실적은 3,30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누계액은 총 사업비 120만 원 중 전액을 집행하여 집행률 100%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여권 민원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운영입니다. 4분기 추진 실적은 마음 편한 행복창구 95건, 여권 야간 민원실 515건, 여권 국제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3건을 처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4사분기 민원 여건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페이지 72쪽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객 만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 구현 및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 추진 계획은 민원실 바닥 안내선 설치 등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활용한 민원 서비스 개선 및 민원 제도 및 민원 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 발굴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서류 발급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다중이용 시설 14개소 16대,
주민센터 16개소 21대, 총 31대 무인민원 발급기를 지속적으로 설치 관리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구청 내 법원 전용 발급기와 진관동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 한 대를 6월까지 교체하고 연간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 보수 계획을 체결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7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어여와 아가야 출생신고 기념 영유아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관내 출생신고 건수가 1,850건에 불과함에 따라 절수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동에서 출생신고 시 소중한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영유아품을 지원하여 출산 장려와 가족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2025년도 12월에 실수요자인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 품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2026년 1월에 계약 심사 및 계약을 완료한 후 2월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끝으로 75쪽 여권민원 고객 중심의 맞춤 서비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여권민원 서비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로 주요 추진 계획은 임산부, 유아, 동반 이용자 등에 대한 여권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마음편한 행복창구 운영, 바쁜 직장인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18시에서 20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하는 야간 민원실 운영, 여권 수령 시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을 대상으로 여권 신청 시 여권 등기 배송 서비스를 접수받아 조폐공사에서 우체국 등기로 직접 민원인에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의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저기 무인 민원 발급기 창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25년도 1월 28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베어프리 키오스크 이제 의무화가 되면서 예. 지금 24년도 12월에 간주 처리하고 명시를 했던 비용을 지금 키오스크 설치를 지금 하신 거죠? 예, 다 했습니다. 몇 군데 했죠?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은 예예. 18군데로 해서 시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경제 임차를 통해서 세대를 더 증가 설치해서 21대를 설치했습니다. 21대요. 근데 이제 그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장애인분들도 있고 뭐 어찌됐든 간에 불편한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설치를 하고 나서 혹시 그 장애인 복지과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주체는 베이어프리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키오스크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과에서 혹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혹시 교육을 따로 했을까요? 그 부분 제가 그거예요. 확인 못했고요. 과장님 예. 봐봐요. 저희는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더라도 설치를 했으면은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인식,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을 만한 게 뭐였냐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뒷사람에 대한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왜? 설치에 대한 설치를 했지만은 사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조작이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여건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이제 조금 더 뭐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의 분들에 대한 장애복지과에다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도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올해 한번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 보겠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키오스크,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 2025년도, 24년도 설치했고 또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해서 예. 다 했는데요. 지금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화면 확대 기능이란 부분이 지금 그 규정상에 들어 네. 있어서 저기 그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점자 부분에 관한 부분은 네. 그 부분이 지금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네. 확인해서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업해서 네.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그 무인 발급기 이전 설치를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지금 설치를 지금 녹본도에 있는 거를 이전을 했는데요.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전 설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전 설치가 이루어지는 건지, 뭐 위원회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식의 설치가 이제 이전이 되는 건지에 대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내에 민원, 그러니까 그 민원실을 찾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본인들의 가족관계 등록부라든지 등초본 발급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 측에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공단에 설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신규 설치가 어려웠었는데 예. 이번에 그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시비 받아서 18대 부분을 21대 설치했고 구비 1대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네네. 성모병원 거 설치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신형으로 되어 있는 네. 녹번동 거를 의료공단 쪽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이제 구형 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녹번동으로 놓으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주민 편의를 좀 높였습니다. 네. 그럼 결론은 뭐 무인 발급기 이전 설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위원회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부서의 판단인 거죠? 저희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예. 그 판단은 저희들이 그 발급 요청하는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금 설치한 기준은 거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거기 전력을 쓰지 않습니까? 예. 예. 전력과 수입 분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 무인 발급기 수익은 저희 수익으로 다 잡힙니다. 그거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저희들이 임차료 주는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지하철 역사 위에는 없고요. 예.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성모병원 이런 부분은 자기들 본인 우리 민원 편의에서 협의해서 임차료 없이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무인 발급기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어떤 분들은 뭐 역사에 다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판단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민원이 있더라도 좀 신중하게 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키오스크 관련해서요. 잠깐 좀 부연해서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지금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요. 예. 지금 차별금지법상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이 이제 1월 28일부터 예. 뭐 그 장애인 편의 부분을 다 충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무인 발급기에 대한 그 장애인 편의 기능을 작년 그 연말까지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그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장애인 편의 기능이 없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그 신품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에 없는 부분이 한 12대 정도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한 그 부분 해소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신품과 부품이 있는 두 대가 있는 곳에는 그 장애인 편의 금지법에서 따지는 그 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은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준해서는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범위를 전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음성 안내나 아니면 점자 블록이나 그다음에 저시력 모드나 그리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은 그러면 이 내용을 다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은 정보 그 통신위원회에서 저기 요구하는 승인 요구 조건하고 복지부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이게 그 기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요건에 맞는 기계들 그 무인 발급기를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키오스크에 그 담아 있는 이런 부분에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그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게 홍보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민원 발생이 좀 많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키오스크 그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는 데가 그 지하철역이나 다중이용 시설 부분인데 예. 지금 다중이용 시설은 그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 다 신품으로 다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가 2대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한 대가 신품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저촉 대상이 아니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지금 업그레이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 어떤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고요. 혹시 그런 불편함이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는 어찌됐든 장애 유형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나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예를 들면 수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뭐 기계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문자로 중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나름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감사 담당관 그 부서 질의응답 시간에 민원여건과 얘기를 조금 했는데 우리 민원여건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무원들하고는 크게 해당은 없어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들었을 때는 뭐 얘기를 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제가 짐작컨대 공익에 관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애꿎은 공무원들이 욕을 먹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질의를 좀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건과의 그 고유한 사업과 또 이번에 새로운 또 사업을 하나 신설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여와 아가야 사업.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출산 장려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출산 장려에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2024년 대비 2025년 그 출생률이 조금 더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2026년에는 조금 더 증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사실 이 아가야 사업이 이제 그 구의 참여예산 사업으로 가련 이동에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도 받았고 다른 동에서 또 벤치마킹을 해서 몇몇 동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련이동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이제 아가야 넌 소중해 특별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이게 지속성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사업은 전 부서를 통틀어서 좀 할 수 있는 부서들은 이런 사업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소관 그 부서 외에도 이렇게 민원여건과처럼.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부분은 법원 행정처의 위탁 사무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예산 지원이 법원 행정처에서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법제처에서 내려온 부분 그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데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초 단체 같은 경우는 혼인 신고할 때 그 포토존을 만들어서 사진 찍는 그러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태극기를 배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 그 포토존 만들었던 그런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런 그런데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출산이라는 부분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그 인구가 국력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출생률이 워낙 떨어지는 거를 저희들은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혼인 신고보다는 출생 신고에 방점을 찍어서 그 출생 신고 하신 분들한테 소정의 어떤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좋은 사업을 지금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사업 편성을 하신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각 동 여러 동이 지금 몇몇 동이 사업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이제 물품은 다르지만, 예. 네네. 그래서 그거 외에 지금 민원 여건과 고유의 이제 사업으로 지속성 있게 계속 예,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전국이 출생률이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 특히 서울시는 또 더 떨어지고 은평구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출생률이 저하가 돼서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칭찬드립니다. 계속 해주시기 고맙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수색진산 신사이동의 이경수 의원입니다. 가장 저는 궁금한 게 있어 하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민원 발급기가 총 한 36대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37대입니다. 37대. 예. 근데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무인 발급기를 물론 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시는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 여건과에서 처리하는 거나 각 동이나 주민센터 이런 데서 처리하는 거나 민원 사무 처리기에서 발급받는 이용자 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무인 민원 발급기가 3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연 기준으로 보면 구청 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는 지금 법원 무인 민원 저는 발급기에서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16개 동이 됐든 각 중요 중점 지역에 설치된 37대의 총 연간 이용자 수, 월간 이용자 수라든지 이거를 여쭤보는 거고 또한 구청에서 각 주민센터에서 민원 여건과의 할 일을 처리하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요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주민센터 내에서 민원이 직접 처리에 운영하는 그러니까 창구를 이용하는 저희 현황은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요. 무인 시스템. 예, 무인 민원 발급기를 말씀드리면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연간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13만 4천여 명이 이용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인 경우에는 31만 명 정도가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은평구민의 비해면은 실질적으로 한 번씩은 이용했다라는 어떤 계산이 나오는 거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여기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무슨 아까 우리 의원님도 저도 예전에 질문을 드렸던 거지만 장애인 어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몇 분이라고 이렇게 체크한 자료는 있나요,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은 이제 카운트되는 게 이제
그 발급된 건수라든지 인원을 물론 건수 파악하기 때문에 이용자 수를 지금 예. 말씀해 주셔서 고마우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인 우리 그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 은평구에 한 23,000명이 있고 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이런 예. 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 어떤 데이터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다음에 어떤 질문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요만한 대수를 어떤 정보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인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데이터도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 반복을 한번 강구해 보겠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그러니까 무임의무 발급기 시스템 상에서는 뭐 장애인 비장애인의 어떤 구분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걸 검토해 준 건 물론 부탁드려 보고요. 이게 보면은 모든 장애인분들 여러 부류의 장애인분들이 계시잖아요. 혼자 와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족이 같이 와야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 같으면은 뭐 부모가 가서 하면 되는데 성인이 된 장애인분들도 또 부모 같은 형제나 누가 따라와서 움직여줘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수시 체크가 좀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료로는 항상 이런 자료를 하나 정도는 그 준비해 놓으시는 게 그 어떤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어떤 상황 대처할 때 즉각 답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잠깐 간단한 의견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계에서 74쪽을 보면 영유아 용품 지원을 하는데 사업의 효과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통한 환경 보호 인식 제고 및 일회용품 사용 제로 동료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사실 친환경 소재 이유식 보관 용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좀 이 용기를 세트를 제공한다라고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과도한 효과가 평가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려면 기후환경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자료들을 많이 좀 제공하는 이 기회에 주민들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자료를 좀 제공하는 것까지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선정한 제품은 마더스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그 영유아 용품 그 브랜드 중에 상당히 많이 그 임산부들이나 아니면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한테 알려져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제품은 옥수수에서 추출물로 만든 그런 제품이고 인증도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자체를 할 때도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제품을 선정을 한 건 아니고 그 관내에 있는 임산부 보건소에서 임산부 교육을 받으시는 그 임산부 분들의 의견을 다 청취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3가지 모델을 놓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친환경이라든지 일회용품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판단입니다. 그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후환경과의 자료들과 함께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민원 여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석 민원 여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과 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